이제 매일기보 32의 내용. 1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어울리지 않는 이용에 따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럼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나만 하는 땅이 없겠다?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쾌적성이 높아지면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용의 효율성이 전보다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대로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지역지구제는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 뭐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상업지역의 가치는 높고 보전관리지역의 가치는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됨에 따라 이용되는 지역에 부의 외부 효과 제거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다른 땅은 이용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그럼 누가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지역 간, 지역별로, 지역 간 다른 용도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정됨에 따라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지지만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역지구제는 정책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돼 있는데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구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 하다. 그래서 시장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경제적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절대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안 준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되는 겁니까?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외부 효과가.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을 한번 복습해 보면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초과이익 발생합니까? 그럼 자원이 그 부분을 몰린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깨졌다. 시장은 실패했구나. 또 하나,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다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익 누린다. 시장은 실패했다.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면 다른 기업을 결국은 이겨먹어서 독점 달성? 그럼 결국은 초과이익 발생, 시장은 실패하더라. 또 하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는 시설물 그냥 냅두면 신나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많아집니까? 과다 생산된다? 나쁜 것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그 다음, 정후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공원의 경우에는 바람직한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더라. 그래서 바람직한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실패했다. 그리고 공공재는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해지더라.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더라.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한다? 시장 경제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후창 때립니다. 시장 경제. 네. 그 다음 4번.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합니다. 그럼 그 지역 내, 해당 지역 내 쾌적성이 유지가 되더라. 그럼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사전적 독점자, 그 지역에 원래 주택을 갖고 있던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럼 초과이윤을 누리는 걸 보고 신규 공급자도 들어옵니까? 신규로? 그래서 사후적 독점자의 경우에는 이미 오른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은 누릴 수 없지만 뭐는 누리더라? 정상 이유는 누린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 별다른 얘기가 없는 이상 정상 이유는 정말 특수한 조건을 매달리지 않는 이상은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도 약성, 중강성, 강성 어떤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모른다, 누린다? 초과이유는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정상 이유는 누릴 수 있다. 큰일 날 뻔한 소리라는 겁니다. 정상 이유는 누릴 수 있더라. 그래서 X. 외우는 방법. 이제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지역지구제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사후적 독점자가 문제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누가 문제다?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익 누려서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 발생하는 게 문제더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지읒, 지읒. 지역지구제 지읒, 사전적의 지읒.
사후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지읒.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 중 도시에 녹지도 있어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 주상공뿐만 아니라 녹지. 그래서 5. 그 다음 6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면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1하고 2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여러분? 2가?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 뭐가 더 크다? 공동이.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X입니다. 7번에 개발권 이전제 양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 발생했을 때 개발권만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거 아닙니다. 개발권만을 분리한다.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것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였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되면 공공이 원래 부담해 줘야 될 보상금 등을 시장 자체적 힘으로 이루어지니까 손실의 보전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팔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개발권 이전제에 의해서 개발권을 사들인 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건물만 층수가 높이 올라가 버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에 문제 발생하니까 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 다음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시행을 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9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역사적 유물, 보전 목적 등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X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0번.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상승한다 돼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임대료를 왜 보조를 해주냐면 임차인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금 들어가 살고자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임대료가 부족했는데 임차인에게 정부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유효 수요의 증가. 그럼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올라간 임대료만큼 비용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 비용보다 임대료를 높게 받으면 뭐 발생? 초과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누리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든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든 누가 단계는 쪽 빨아먹는다?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누리게 돼 있답니다. 그럼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리는 거 보면 신규 공급 증가한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대료는 다시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는 겁니까?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여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누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복귀되고, 왜냐하면 얘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했었으니까 다시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원래 임대료로. 그래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누가 혜택을 누린다?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11번. 임대료 규제 내용 보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 비용과 뭐는 같아지고 끝난다? 가격, 임대료는 같아지고 끝난다는 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11번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고, 왜 감소합니까? 삐졌으니까 감소되고, 임대료 보조는 보조를 받으면 임대인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보조해줘? 그러면서 승질냅니까? 그런 임대인 없답니다.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규제당했구나. 공급자는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싫어한다. 공급량을 줄이겠구나. 최종적인 공급량 무조건 감소입니다.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다? 좋아하겠구나. 그럼 공급량은 증가하겠구나. 기억해 두십시오. 5가 됩니다. 그래서 MM으로 규제를 당하면 삐치고 보조를 받으면 좋아한다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12번.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실시가 된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아까 봤던 내용의 복습인 겁니다.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만들어 주는데, 이때 공급이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최종적으로 가격 임대료는 뭐와 같아진다? 비용과. 근데 비용이 불변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꼭 그만큼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꼭 수요 증가만큼 이루어짐에 따라 원래 균형으로 복귀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불변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냐면 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이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 그때 시장에서 수요가 100이었고 공급이 100이었습니다. 100이었는데 그래서 균형이 맞았었는데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가 됐냐면 10만큼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단기입니다. 단기에는 공급량의 증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량의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10만큼 발생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 만큼 가격은 폭등합니까 지금? 가격이 폭등했다? 이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격이 폭등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가 되면 장기에는 공급의 증가가 가능합니까? 그럼 시장에서 수요가 10만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은 10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10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데 10이 증가될 때가 있고 얘가 9만큼만 증가될 때가 있고 얘가 예를 들어 11만큼 증가될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꼭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증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초과 수요가 지금 10만큼 발생했는데 공급이 10만큼 증가되면 다시 원래 균형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인 겁니다. 초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10만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서 10만큼 늘리려고 봤더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면 이게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비용 증가 산업 10만큼 만들지 못하고 적게 증가하고 끝난답니다. 그럼 아직도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조금 상승으로 끝난다? 상승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용이 감소되는 산업이라면 신나서 더 만든다? 그래서 10만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11만큼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은 하락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가격은 무조건 뭐랑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냐면 얘는 조건 없이 산업의 종류와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 상승,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으면 비용 불변 산업이었구나.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가격은 하락되고 끝나는구나.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꼭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다.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 증가. 그래서 가격은 불변으로 끝난다. 꼭 기억합니다. 비용과 뭐는 같아지고 끝난다. 가격, 임대료는 같아지고 끝나더라. 그 다음 13번, 14번, 15번 내용은 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수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 개입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 가격을 건드는 것. 그 얘기였고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 각종 규제나 인허가제는 토지 이용의 규제였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정보 대주면 얘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13번에 개발 부당 금 돈입니까? 세금 돈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인데 직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X가 됐다. 그 다음 14번 시장은 실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고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쥐고 흔드는 건 가격입니까? 그래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정부가 아예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규제하는 것, 그건 바로 직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번의 토지은행 제도는 미리 개발되지 않은 땅, 미개발된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사들여 놓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할 일이 발생하면 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샀다, 수요자. 나중에 공급한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더라. 그 다음 15번. 분양가 규제는 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시면 토지 이용의 규제구나.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는 말 그대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까?
어떤 이용을 해라, 어떤 이용을 하지 말아라 규제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가격을 건든 거네. 가격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겁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아니더라. 그 다음 16번. 주택 소요가 뜨면 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저소득층에게 너희들도 시장 원리에서 주택을 가져라 그러면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소요가 발생한다. 이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소요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 저소득층은 정치로 달래줘야 되더라?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 된다는 것. 그리하여 꼭 기억하실 건 저소득층은 뭐로 접근한다? 정치로 접근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적 기능. 무조건 정치로. 지금 기보 32까지 내용을 본 겁니다.